네, 숲으로 가는 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숲으로 가는 길의 숲길 아저씨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이 계절, 운동 삼아 와이프하고 동네를 거닐었습니다. 그냥 걷기도 심심하니 잘 가보지 않은 길을 따라 쭉 걸었죠. 바람이 따뜻하고 걷기도 좋은 날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땠나요? 벚꽃은 피고 지고 우리의 기분도 그렇게 오락가락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때의 행동, 노력, 그리고 결과는 계속 남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감정이 아닌 결과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책은요, 감정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는다. 저자 이혜인, 펴낸 곳은 필름입니다. 이혜인 작가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책은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과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아름다운 문체로 제시합니다. 오늘의 기분이 어떻든 내가 택한 행동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기보다 저는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정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는다.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을 기분 좋게 보내는 법.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따뜻한 햇살과 신선한 바람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거래처와의 문제와 이어지는 실수들로 금세 울적해진 날이 있었다. 울적한 기운은 그날 종일 나를 따라다녔다. 생각해보니 그 울적함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나로 인해 주변 분위기까지 차갑게 얼어붙었다. 물론 매일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을 온종일 유지하며 하루를 망칠 필요가 있을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로 소중한 하루를 허비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깨달았다.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나를 괴롭히거나 우울하게 만드는 일은 끊임없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속상해하고 화를 내고 우울해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쉬는 시간을 가지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는 등 그냥 지나가는 잠깐의 기분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기분을 끌어올리는 것이 좋다. 즉, 순간의 감정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기분을 관리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작은 일에도 쉽게 속상해하지 않고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소중한 시간, 소중한 당신이 매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관심의 대상. 잘 지내? 힘든 일은 없고? 어떤 음식 좋아해? 요즘 너를 기분 좋게 하는 건 뭐야? 누군가에게 건네는 안부와 질문에는 관심이 들어있다. 요즘 별일은 없는지, 어떤 일로 힘든 건 아닌지 하는 걱정과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하는 궁금증. 우리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많은 질문을 건넨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관심을 표현한 적이 있을까? 그렇게도 다른 이에게는 수많은 질문을 건네고 들려오는 대답에 귀를 기울여 왔으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어떤 질문을 건네왔을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인지,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 좋아하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고 그를 위해 마음을 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고 질문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 물이 깊어야 배를 띄울 수 있다. 내게 인생과 가장 닮은 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다라고 말하곤 한다. 바다는 내 이름의 한자이기도 하다. 바다해, 어지린. 바다처럼 넓고 깊은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그런데 바다해라는 한자는 사람의 이름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 거친 인생을 살게 된다는 풍조가 있다고. 그래서인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많구나 싶을 때가 있었다. 언젠가 한 번은 내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께 이름의 한자를 함께할 해로 바꾸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인생은 본래 거칠고 풍파는 누구에게나 많은 것이다. 받아들여라. 그렇다. 인생은 바다와 같다. 불행이 없는 삶은 없으니까. 신기하게도 그 거친 바다를 헤엄치듯 살다 보면 잔잔한 바다의 결에 햇빛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순간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 결국 깊은 바다에서 큰 배를 띄울 수 있고 바람이 새어 풍파가 일어야 날개도 펼쳐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꾸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난 그깟 바다 따위에 질 생각이 없으니까. 또한 물이 깊을수록 배는 더 잘 나아갈 테니까. 평생 흔들리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들이 찾아올 테지만 내가 또 한번 성장할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금방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다. 스스로를 아끼는 지혜로운 생각들. 계획한 일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불안할 거라면 인생 한 번뿐이니 이왕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자.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순간이 지나가 버린 후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스트레스 받고 괴로울 때는 일단 밖으로 나가자. 몸을 움직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을 보고 정한 외부의 기준과 잣대로 굳이 나에게 엄격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자. 장점부터 단점까지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작조차 하지 않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에겐 듣고 싶은 말만 들려주자. 어차피 바보는 그들이다. 그의 단점은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자. 당신에게 주어진 현재마저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기운을 뺏기지 말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자. 나에게 충실한 사람으로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그냥 그런 날도 있다. 그냥 그런 날도 있다. 미친 듯이 힘든 날. 불행이라는 것들이 모조리 내게 닥쳐온 것만 같고 관계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인생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고 노력한 것에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타인의 성공과 행복에 불행을 느끼며 내가 한없이 부족해 보여 자책하게 되는 그런 날. 그런 날에는 오히려 복잡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얼마나 잘 되려고 그러나 하는 단순한 생각들로 머릿속을 채워보자.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냐고 말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록 의외로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어차피 복잡하게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 지금 당장에는 미칠 듯 힘들어도 지나가 보면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때론 단순하게 사는 게 필요할 때도 있다. 취향이 쌓여 내가 된다.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좋아하는 음식, 영화, 음악, 여행지, 사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라면 무수히 많은 주제를 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제각기 달랐다. 누군가는 매운 음식을 좋아했고 누군가는 매운 음식보다 싱거운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다. 또 누군가는 화려한 액션 영화를 좋아했고 누군가는 달달한 로맨스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다. 좋아한다는 건 곧 그 사람의 취향이다. 모든 사람이 같을 순 없듯 취향 역시 마찬가지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 생각,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자신만의 취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그러한 취향들이 모여 나를 만들기도 한다. 취향을 쫓다가 나와 맞는 직업을 찾게 되기도 하고 취향으로 연결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영향을 주고받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취향을 아는 과정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일 테다. 그러한 과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좀 더 확고한 나만의 세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호감을 전하는 말.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멋진 외모와 비싼 옷을 걸친 사람이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따뜻한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다. 돌이켜보면 힘든 순간 건네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것보다 값지게 다가오곤 했다. 또한 사소한 행동이라도 문을 잡아준다거나 양보해주는 등의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큰 호감을 느끼기도 했다. 결국 함께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닐까? 내가 먼저인 것도 좋지만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위해 먼저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마음, 괜찮은지 상대방을 살필 줄 아는 다정한 말 한마디, 곁에서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전하고 싶다면 배려를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부터 건네보는 건 어떨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럴 수도 있지. 못 보던 옷이네. 너랑 잘 어울린다. 걱정 마.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잘한다. 멋있어. 이번에도 결국엔 잘 지나갈 거야. 정말 고마워.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야. 다른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마. 힘들면 잠시 쉬어가자. 언제나 응원해.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내가 남들에게 빌려준 축복과 행복은 나에게로 돌아와 더 큰 행운이 된다. 꽤 잘 살고 있다고.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크기와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행복들을 마음의 텃밭에 심을 수 있어야 한다. 물도 주고 사랑도 주고 잘 자라고 있는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일 행복만 가득한 삶은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모아온 행복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만하면 스스로에게 꽤 잘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감정과 거리 두기. 많은 이들이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나 상황 앞에서 자주 감정적으로 변하곤 한다. 감정이 취약해 쉽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쉽사리 감정을 드러내는 건 좋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상대방은 오히려 차분하고 부드럽게 받아친다면 결국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건 온전히 내 몫이 되고 만다.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절대 남에게 기죽지 않고 단단해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 상황에 어울리나? 굳이 내가 지금 기분 나쁠 필요가 있나? 하고 감정을 드러내기 전 찬찬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쉽게 감정에 지배되지 않을 수 있다. 내 기분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내 감정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순간 밀려드는 감정으로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흘려보내지 않길 바란다. 결국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지는 30가지 순간.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를 때, 재미있는 게시물을 보고 그 사람을 태그할 때, 좋아하는 동물이 같을 때, 서로의 추억에 공감할 때, 싫어하는 대상이 같을 때, 유독 힘든 날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 갑자기 연락해도 상냥하게 받아줄 때, 내 표정만 보고 기분이 어떤지 알고 있을 때, 내가 싫어한다고 말한 행동은 하지 않을 때, 인생 영화가 같을 때, 내 칭찬에 감동할 때, 그 사람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번질 때,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일상이 궁금할 때, 그 사람의 고민이 내 고민처럼 느껴질 때, 특별한 일이 없이 같이 있기만 해도 즐거울 때, 그 사람의 단점이 밉지 않을 때, 대화가 끊기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칭찬을 할 때, 좋은 걸 보거나 들으면 그 사람이 떠오를 때, 내 자존감을 항상 지켜줄 때, 둘만 아는 비밀이 많아질 때, 내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 때,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점점 많아질 때, 환절기에 그 사람의 건강이 걱정될 때, 이 글을 보고 그 사람이 떠오를 때, 이 글을 읽다가 떠오르는 그 사람이 당신과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당신의 인생이 평생 외롭지 않을 거란 걸 증명한다. 오늘은 당신의 그런 소중한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든 따라온다. 자기 일에 소명과 확신이 있고 사람으로서 매력적이며 나눔에 대한 가치를 알고 함께라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인생은 때때로 안 되고 때때로 잘 되니 일희일비하기보다 매일의 잔잔한 행복을 느끼며 살자. 마음을 쓰는 일. 마음을 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쓰다 보면 계속 쓰게 된다. 그렇게 마음을 쓰다가 상대방이 몰라주거나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만두면 되고, 반대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진심이 통한다면 계속해서 마음을 쓰면 될 일이다. 어려운 일인데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다. 그렇게 서로 잡고 마음을 쓰면 마음이 단단해진다. 상처받아 열어졌던 마음들까지도.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 자꾸만 써야 한다. 서로가 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람이 결국 잘 되는 이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작은 행복들을 느낄 줄 아는 삶을 산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환영받고 사랑받는다. 편견이 적고 수용 범위가 넓어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많다. 둥글둥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문제에 휘말릴 일이 없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달려와줄 사람이 많아 든든하다. 평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소한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쉬이 넘기며 상대방에게 쉽게 선의를 베풀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변에까지 그러한 사람들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와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살아가자. 좋은 기운이 모여 당신의 삶 또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테니까. 나와 잘 맞는 사람 찾기. 나와 정반대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때도 있지만 나와 성향이 잘 맞는 사람과 함께할 때 좀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기본적인 가치관이 닮아 있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결국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는 이유다. 잘 맞는다는 건 나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생각하고 배려하며 공감과 유대를 쌓을 수 있는 관계인 것. 이런 관계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운이다. 함께 웃을 수 있고 서로를 위해 울 수도 있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말. 안녕하세요. 버스에 올라 기사님께 건네는 말.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식사 후 식당을 나서며 전하는 말. 고맙습니다. 줄임문을 잡아주는 따뜻한 배려에 답하는 말.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녹아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 짧은 말 한마디로도 상대의 다친 마음을 활짝 열리게 만들 수 있다. 조금은 어색하고 낯간지럽더라도 상대방의 배려와 수고를 알아주고 그의 고마움을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 사이의 기운을 따뜻하게 물들인다. 오늘은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자. 그 따뜻함이 결국 나의 마음까지도 물들여 하루를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다. 지금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의 나를 만든다. 삶의 모든 가치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택시 기사님의 온기. 택시 기사님이 따뜻한 봄바람을 맞아보자며 창문을 내린다. 따뜻한 바람과 봄의 냄새가 고스란히 택시 안을 채운다. 신호에 걸려 잠시 택시가 멈추자 기사님은 재빠르게 고개를 돌려 갓길에 핀 개나리를 보며 아이처럼 좋아하신다. 날마다 여행하는 기분으로 산다는 기사님. 사계절인 우리나라가 선물 같다는 기사님. 나에게 노란색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다정한 말을 건네주시는 기사님. 다정한 시야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는 이런 다정한 사람들이 좋다. 감정 기복이 없이 평온함을 유지하는 방법. 감정 기복이 심할 때는 신경이 예민해져서 중요한 일을 그르치게 되기도 하고 주변에 불필요한 짜증을 내는 등
결국 후회할 만한 일을 남기게 만든다.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일을 다시금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감정 기복을 줄이고 평온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며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서 하루는 완전히 달라진다. 결국 달라진 하루를 만드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 환경을 바꾼다. 감정이 크게 요동쳐 힘들 때는 일단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 장소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를 들어 그 장소가 실내였다면 밖으로 나가 햇볕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천천히 걸어보는 거다. 의외로 환경의 변화는 기분을 변화시키는 단순하지만 쉬운 방법이다. 가사가 좋은 음악을 듣는다.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오히려 다양한 감정을 마주할 때 보다 안정감 있는 평온함을 유지한다. 만일 이별을 했다면 그 감정을 마주해 보는 것이다. 가사에 감정이 진하게 묻어있는 음악이나 발라드 음악을 들으며 감정이입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극복 방법이다. 짧은 수면을 취한다. 10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수면은 순간적으로 집중되어 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느슨하게 만든다. 매일의 취침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것도 자주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워하는 생각을 하지 말 것.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과연 이 말은 추상적인 위로일까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일까?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면 후자가 분명하다. 실제로 긍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극이 와도 전두엽이 발달하여 감정을 주관하는 편도체와 축두엽에 조절 신호를 보내어 감정 회복력이 빠르다고 한다. 우리의 뇌 구조는 어떤 사건과 기억을 미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에게 상처를 준 헤어진 연인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찾겠지, 이러면은 참 좋았어 라고 생각하며 본인을 위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간은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지워지고 아름답고 잘한 기억만 기억에 남는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 시간을 들여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누구보다 행복하자가 아닌 오롯이 나를 위해 행복할 것.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는 법. 아, 오늘 하루도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며 일어나기.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보지 않기. 입고 나갈 옷 깔끔하게 정돈하기. 오늘 해야 할 일 미리 계획하기. 내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기. 모든 일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 버리기.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 기억하기. 남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인드 가지기. 틈틈이 몸을 쉬게 하는 짧은 스트레칭하기. 왜 저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기. 개선적이게 굴지 않고 솔직하게 행동하기. 겸손과 비하는 다르니 스스로를 낮추는 말은 하지 않기. 고마워 미안해와 같은 마음 표현 아끼지 않기. 좋은 말만 기억하기.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에게도 남에게도 미루지 않기. 하루에 5분 나에게 행복을 만들어주기. 도움이 되는 충고는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 도움 요청이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기. 오늘 들은 말은 곱씹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 진짜 잘 될 것 같아.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스스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긍정적인 응원의 말을 건네야 한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며 걱정하는 건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이번 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진짜 잘할 수 있어.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뻔한 것 같지만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는 새로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일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언제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보자. 그렇다면 긍정의 힘을 바탕으로 어떤 일에도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삶을 변화시키는 습관. 마음속으로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것. 휴대폰 화면보다 사람들의 눈동자를 더 많이 바라보는 것.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 생각나는 사람에겐 잊지 않고 연락하는 것. 기회라고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않고 잡는 것. 무례한 말과 행동에는 그저 웃으면서 넘어가지 않는 것. 주면서 받을 생각하지 않는 것. 체력을 위해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것.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것. 삶을 변화시키는 습관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의외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다. 드디어 감 잡았어.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누구나 존경할 만한 리더십을 지닌 인물이다. 사납고 고집스러운 불독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그의 불굴의 용기와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그가 영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키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과는 훨씬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 윈스턴 처칠이 한 이 말은 지금껏 성공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꼈던 감정이라 크게 공감하였다. 진짜 강한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다. 그리고 늘 좌절하는 사람들은 기회에도 의심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나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200만 유튜버의 채널 핫도그 TV의 권기동 크리에이터는 누구나 인정하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다. 이제 감 잡았어. 신기하게도 그는 이 말을 가장 힘들 때 내뱉는다. 결국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위기를 맞았을 때 더 많은 사유와 자아 성찰을 한다는 것이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결국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은 능력이다. 긍정의 주파수에 나를 맞추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 잘 되고 있다고,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다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인생 밸런스. 인생은 밸런스다. 모순된 것들에서 균형을 잘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돈 생각만 하면 돈이 모이는 것과 돈만 생각하면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 않아야 할 때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 과하면서도 적당한 것과 적당한 듯 싶으면서도 과한 것. 넘어져 봐야 일어설 수 있는 것과 뛰면서도 넘어질 걸 대비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당신 생각과 반대의 의견을 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그것도 언젠가는 맞는 말이다. 모든 일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모순 사이에서 부지런히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게 인생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순간과 불행은 언제나 예측하지 못하는 시점에 찾아온다. 이런 순간이 왔을 때 곧바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 순간을 기회 삼아 더 빠르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후자의 경우처럼 힘든 순간에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일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건 선택에 대한 확신과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 설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당장의 결과는 얻지 못했더라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얻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떤 누구의 믿음보다 당신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삶을 버티게 하는 사소한 것들.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한다는 문자, 집 도착 시간에 딱 맞춰온 배달 음식,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걷기, 여행사진 보면서 추억 떠올리기, 친구와 사소한 농담에 배 아프게 웃기, 적금 통장 만기 후 찾으러 가는 길, 나를 격려해주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 지하철 버스에서 내 앞에 자리가 생기는 순간, 알람 없이 푹 늦잠 잘 때, 강아지나 고양이 쓰다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체온, 꼭 갖고 싶었던 물건 샀을 때, 주말에 떡볶이 먹으면서 드라마 정주행,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급날,
따뜻한 물로 샤워 후 이불 속에 들어갈 때, 나만 깨어있는 새벽의 적막함을 느낄 때, 산책하면서 상쾌한 공기를 느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았을 때, 좋아하는 영화 또 보기, 마음에 쏙 드는 맛집 발견했을 때, 유난히 지치고 힘든 날, 나를 일으켜주는 것들은 사실 생각보다 거창하거나 대단하지 않다.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것들이 하나둘 모여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준다.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사람. 주변 사람들 중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냈다가 또 금세 웃었다가 시종일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과 함께인 날이면 유난히 더 지치고 힘들곤 했다. 하지만 반대로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사람이 있다. 화가 나는 일에도 버럭 화를 내기보다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며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지적하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며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사람 말이다. 이러한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 역시 진중해지고 매사 편협한 사각으로 바라보기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곤 한다. 결국 어떤 사람과 함께인지에 따라 보는 시야도 생각하는 것도 모두 달라진다. 그러니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닌 당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줄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 결국 당신의 긍정적인 변화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책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하루만 하자 이 말을 좋아합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 하나가 더 중요하니까요. 감정은 매일 달라지지만 결과는 우리가 쌓은 선택들의 총합이니까요. 감정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습니다. 나의 오늘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